네, 안녕하세요. 비전 코리아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대동소이하지만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전 코리아에서 23일 날 조사해서 26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지지율은 2.3%가 하락한 51%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3.5%가 상승한 42%를 기록했습니다. 약 8% 차인데요. 9% 차인데 여기에 약간 소수점까지 하면 한 8.7%그 정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인데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2.3%가 떨어진 42%를 기록했습니다. 42.5%를 기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3.5%가 상승한 38.9%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42.7%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39% 이렇게 발표됐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죠. 이 추세는 지난번 코프라 여론조사도 41% 대 39였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말,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초반, 이것으로 거의 굳혀지는 건데요. 다만 아주 특이한, 아주 돌연변이 같은 별종적인 조사가 바로 MBS랑 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전화면접원 조사죠. 이 전화면접원 조사는 25%,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2%, 민주당 지지율이 43%, 이런 식으로 2배가 되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면접원 조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조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응답층이 그 정당 지지율에서, 다른 거에서는 무응답층이 거의 없는데 정당 지지율만에서는 무응답층이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지표 응답률에서는 거의 이렇게 무응답층이 한 10% 내외인데, 꼭 정당 지지율에서는 30% 내외나 되는 무응답층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집계되지 않는 통계, 또는 거기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마사지,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무응답층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꼴이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짚어볼 적에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갤럽이나 MBS 그 전화면접원 조사는 전혀 신뢰할 것이 못 된다. 그런 거의 기관에 의한 마사지나 전화면접원에 의한 집계 문제나 아니면 질문이나 또 응답자의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비전 코리아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좀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 주로 천재일보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했었던 이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근엔 신천지 조사 때문에 안 하는지 몰라도 최근엔 천재일보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전 코리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장동혁 후보가 21.7%, 상당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김민석 총리는 16%, 그 다음에 3위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대표죠. 조국이 12.7,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위가 한동훈 해서 7%. 한동훈과 장동혁 대표의 격차는 거의 3배가 넘는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가 오세훈,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안철수, 이렇게, 이준석은 한 3%, 안철수는 2.3%,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렇게 볼 적에 이번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장동혁 후보가 21.6%,
이렇게 대권 주자에서 차기 대권 주자에서 이런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 단식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그전에는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에게도 뒤처지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단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다가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격려하고 만류하면서 단식 중단을 하였는데, 확실하게 국민적 이목을 끌고 그리고 차기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 김민석 후보와 격차가 거의 4.7% 차이가 나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4.7%, 5.7%네요. 5.7%가 나니까 이건 뭐 상당한 격차죠. 격차가 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번 단식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의 효과를 본 것이 지난번 리얼미터에서도 봤듯이 바로 3.5%가 처음에 올라서 37%가 됐더니 다시 2점 몇 프로가 올라갔고 39%가 좀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하게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의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폭으로 올랐고요. 합치면 5.7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 개인 지지도도 상당히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단식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최근 한동훈 진영에서 제명에 반대한다, 제명 철회하라, 장동혁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로의 관계에서 이미 당 지도부에서는 장동혁 사퇴, 한동훈 제명 철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이 대세로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의 문제나 아니면 보수 결집의 효과나 아니면 한동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나 이런 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다만 본래 취지였던 이 특검,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 이 부분은 계속 싸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그 싸움의 여지를 총력, 당력으로 집중을 해서 투쟁에 나갈 적에 그 부분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